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언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이 동영상은 2020년 11월에 시행된 7급 피셋 모의평가 언어 논리 해설 강좌 시작에 앞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미 7급 교육 사이트나 이곳 유튜브에서도 7급 모의평가와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비판 팀이 피셋 쓸모 채널에서 제공하는 모의평가 해설 강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채널의 이름처럼 쓸모있는 내용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피셋은 7급의 2차 시험 과목과는 달리 지식 기반의 시험, 즉 지식의 양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특정한 지식을 머릿속에 잘 쌓아두고 있는지 묻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필요한 지식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적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셋은 모든 객관식 시험이 그렇듯이 당연히 하나의 정답을 찾는 시험이지만 정답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독특하게도 정답 확인은 물론 중요하지만 정답을 찾기 위한 방법 또한 강조되는 시험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지면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7급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풀 수는 없었나? 내 스타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걸까?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나 교재 해설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논리 과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아주 간략하게 포인트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회차부터는 모의평가의 각 문항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가능한 시험장에서 문제를 바로 접한다는 느낌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설명 없이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유형별 학습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난이도와 학습 수준입니다. 먼저 언어논리 과목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언어논리는 피셋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쉬운 과목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죠. 다른 영역에 비해서 확실하게 고득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외의 실점이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셋의 첫 과목인데다 고득점을 노리는 대상이어서 언어 논리를 실패할 경우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죠. 다른 과목에 미치는 영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열심히 대비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죠. 이번 모의 평가 결과는 당초 7급 피셋이 민간 경력 채용 시험보다는 다소 어렵고 5급 시험보다는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실제 7급 1차 시험에서도 이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민간 경력 채용 및 5급 기출문제를 통해 어떠한 변수와 난이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겁니다. 특히 기존 5급 피셋 경험자들이 7급 시험에 진입할 경우도 염두에 둔다면 피셋의 경우 7급 수준의 준비라는 건 굉장히 안이한 태도일 수 있다는 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언어 논리의 학습 방향입니다. 언어 논리를 단순한 비문학 독해 따로, 논리 문제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어와 논리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 논리는 언어를 논리적으로, 논리를 언어적으로 풀어낸 시험이죠. 언어 지문의 논리적, 구조적 분석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논리 게임이나 명제 추론만 논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어 논리 전체에서 논리적 구조가 중시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시문과 주제입니다. 민간 경력 채용 시험과 5급 시험에서 그간 철학적이거나 학술적인 지문이 많이 출제되곤 했지만 이번 모의평가나 예시 문제는 7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분히 실용적인 걸 위주로 채워졌다는 걸 확인했죠. 다만 과학 실험 지문이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중에서 해당 주제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학습하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 논리 논증 분야입니다. 모의평가에서 이들 유형에 속하는 것은 연역 추론, 귀납 추론, 가설 추리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적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된 편이지만 이 분야는 조금만 난이도 조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언어논리 시험 전체의 파급력이 크고 더 나아가 다른 과목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모의평가에 등장하지 않은 유형이나
수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음부터 이어질 개별 문항의 해설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